자, 사람이 서 있어요. 미안한데 이쪽은 찍지 마세요. 네. 아, 요쪽 영상 찍지 마세요. 카드만 안 거 찍으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사람이 서 있고요. 여기 심장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혈액순환이라는 단어에 피가 도는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살았어요. 피가 도는 거는 심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해부학적 생리학적 구조로 수기학적 관점으로 신원범위가 평가하는 얘기는 피가 돈다는 거는요, 심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심장에서는 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심장의 역할이에요. 심장에서 피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전신으로 퍼져서 내려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장에서 피를 내보냅니다. 전신으로 내보내서 모세혈관으로 피가 다 퍼지고 나서 다시 모세혈관에서 피를 받아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갑니다. 심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영양분을 가지고 하는 이 동맥의 에너지는 여기까지고, 다시 피가 올라가는 것은 정맥이라는 혈관 안에는 판막이 들어있어요. 판막이 들어있어서 피가 올라갈 때마다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 수축과 이완의 작용이 될 때 이 판막이 움직여요. 그래서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혈액순환이라는 얘기는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고 정맥이 아니라 근육이네 라고 평가가 돼요. 결국 피가 돈다는 것은 심장에서는 자기만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순환이 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정맥의 순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맥의 순환을 다시 한번 봤더니 근육이 움직이는 거고,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총 몇 개인데? 라고 봤더니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650개의 근육이 있더라는 거예요. 650개의 근육이 다 움직인다면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요. 650개의 근육이 다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650개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 몸에서 복식호흡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유명한 그 MC 아나운서께서는 650개 근육을 다 움직이더라고요. 뭐 음료수를 선전하면서 막 춤추면서, 그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650개 근육이 전체가 다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고, 또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잘 봤더니 우리 인체 근육이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고 그 중심은 종아리에 있는 승산이라는 자리가 되고, 가제미근이라고 불리는 그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이 결국 혈액순환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피가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몸은요, 피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를 돌아올 때 이때서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치유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치유 반응. 자, 이거 뭐야? 스스로 살아내려고 하는 반응. 우리는 교감이라는 에너지와 부교감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교감의 에너지가 치유의 에너지를 바뀌려면 부교감의 에너지로 뒤집어질 때 우리 몸이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결국 언제 우리가 좋아지냐고, 수기요법을 할 때 언제 사람이 좋아지냐고 물어볼 때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질 때 사람의 몸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게 진짜 치료의 방법인데, 우리는 치료의 방법 중에서 하나의 원리를 혈액순환의 혈자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호흡이라는 과정에서 이 움직였던 과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을 때 횡격막이 움직일 때 횡격막에는 간이 붙어있고 내장근이 붙어있고 앞쪽에는 장요근이 붙어있고 뒤에는 요방형근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장기가 작동을 해야지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데, 멈춰있는 피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무조건 내장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흡의 움직임이 있을 때 장기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입에서부터 음식이 들어가서 석생의 작용이 진행이 될 때, 그때 내장기에서 위산이 나오면서 장기에서 활동적으로 위에서 움직이면 위의 작용 때문에 소장이 움직이고, 소장의 작용 때문에 대장까지 움직이는 하나의 연동작용이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섭생의 작용과 운동의 작용과 호흡의 작용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지 치유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고객을 대했어요. 그냥 고객이 들어왔는데 조명이 훤한 상태에서 불이 켜져 있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교감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치료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의 공간에 너무 낯설고 두려움이 있는 이 고객이 와서 이 치료사한테 앉았어요. 근데 옆에서 치료사가 앉아있는 옆에는 오늘 이제 물리치료실이라 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치유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뇌혈관 질환으로 겨우 보호자한테 길에서 온 사람들, 또는 기부스를 풀고 나서 강직되고 경직되어 있는 관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깨를 치료받다가 누워있으면 양쪽 베드에서 환자들의 고통의 소리와 조명 앞에서는 절대 부교감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요소가 되게 큰데, 치료적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을 잘 만져주고 주물러 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거에 에너지를 못 돌리면 그게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봐봐요. 내가 너무 맛있는 밥이야. 근데 오늘 처음 상견례를 하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돼. 계속 많이 먹으라고 주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위장이 멈춰 있어요. 지금 너무 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맛있는 밥을 먹어도 체해버리는 거죠. 남자들이요,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2등병이 돼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딱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물론 제가 군 생활했었던 30년 전 얘기입니다. 딱 베드에 앉아가지고 2등병은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심지어 밥까지 고참들이 밥을 식판에다가 떠다가 주고 밥 먹고 다 치워주기도 합니다. 보초도 안 세웁니다. 근데 그 2등병이 누우면 하루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피말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수기요법으로 치유를 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일단은 그 사람이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제가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근데 치료한 사람이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반문하거나 저도 소리가 나는데요? 라고 얘기하거나, 일단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오히려 동등해지거나 못하다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딱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때부터는 어떠한 동작을 해도 치유의 에너지는 나오지 않아요. 결국 치료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관리를 받고자 하는 그 피술자의 에너지보다 세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부교감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환경적인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같이 해요. 예를 들어 전기 조명을 은은하게 낮춰주고 좋은 향을 맡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춥지 않게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고 나면 몸이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사지 천국이잖아요? 태국이나 이런 데도. 근데 마사지 받고 나면 몸이 아파. 왜? 워낙 더운 날이니까 에어컨을 위에서 막 내리쬐입니다. 너무 추울 정도로. 근데 거기서 옷을 벗고 막 마사지 받으면, 나는 추우니까 계속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물러 대면 뭐냐면, 피가 없는 상태에서 주물르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만 연출돼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에 이 모든 거가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치유 반응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피가 돌게 해야 된다. 피가 완벽하게 돌면서 복식호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는 치유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입으로 들어가는 좋은 에너지의 섭성이 들어가서 치유적 요소를 동반해야 된다. 세 번째, 복식호흡을 통해서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내장기의 순환과 정맥의 순환과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일어나서 치유의 에너지가 돌아야 된다. 또 하나는 각 내장기의 에너지를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사람이 뇌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머리에는 뇌가 있고요, 배에는 내장기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가 죽어도 내장기가 살아서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뇌사라고 판명하지만 죽었다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자, 뇌는 죽어서도 장기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나 내장기가 죽으면 뇌는 바로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뇌라는 것을 영의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내장기의 에너지를 혼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기적 관점에서만 얘기할게요. 치료를 하고 몸이 좋아지려면 뇌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장기를 컨트롤해야 몸이 좋아져요. 장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장기를 컨트롤하려고 했더니 내장기하고 연관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세 군데로 집약이 돼요. 하나하나. 내장기를 잡고 있는 배수열. 예를 들어서 흉추 3번은 폐, 흉추 4번은 심포, 흉추 5번은 심장, 흉추 9번은 간, 흉추 12번은 위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자리가 내장기를 잡고 있고, 또 흉추 12번이 여기에요. 그럼 난 체했을 때 여기를 두들겨야 되는데 우리는 저 위를 두들겨요. 브레이드 라인 위쪽에. 왜? 흉추 5번에서부터 9번까지를 모든 내장기의 뿌리가 모여있는 대내장 신경줄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또한 컨트롤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뇌신경 10번이 이쪽을 통해서 전체 모든 내장기를 관여합니다. 그래서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을 컨트롤하려면 경추 1번 위에 있는 뇌관이라는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경추 부분을 건드려줘야 된다. 상경추는 경추 1번하고 2번을 얘기합니다. 여기 바로 위에 뇌관이 있기 때문에 뇌관을 컨트롤해줘야지 또 내장기가 살아나요. 그러려면 상경추를 당겨줘야 되고요. 피를 돌리면 종아리를 풀어야 되고요. 내장기가 포인트인 등 쪽에 있는 배수열과 뇌 쪽에 있는 이 미주신경을 컨트롤해야지 몸에서 코드가 살아난다. 어떤 코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치료 에너지의 코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고객이 오셨어요. 어깨가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무릎이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위장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체형이 틀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걸 호소할 때 현재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아픈 자리도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또는 아시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반드시 치료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뇌에서 솟고 있을 수도 있고 뇌에서 느껴지는 그 자체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원장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진짜 머리가 아픈 줄 알았더니 얘기 들어보더니 시어머니가 내일 오신대. 그럼 이거는 진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시어머니를 안 오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프겠죠. 머리를 주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이 와서 왼쪽 어깨가 아프대요. 우리는 왼쪽 트라페지우스 승모근이 아프네? 라고 왼쪽에 승모근을 주무르겠죠. 그러나 공부한 사람들은 왼쪽의 어깨는 심장과 위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스트레스야. 그럼 이 사람은 흉추, 심장이니까 4번과 또 이 사람은 4번, 5번 심포하고 심장이니까 그 다음에 흉추 12번과 대내장 신경과 미주신경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깨를 만져주면 어깨가 결국 내장기의 영향으로 나타난 내장체성 반응의 현상이었네 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대흉근이 아프대. 소흉근도 아프고 전거근도 좀 문제가 있대. 이걸 공부 안 하면 대흉근 만지고 소흉근 만지고 전거근 만져요. 이거는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는 근육통이거든요. 그럼 이건 내장체성 반응은 결국 심해 에너지가 문제네. 또 어디 가야 돼요? 흉추 4번하고 5번. 이 에너지를 조절해주고 심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결국 옆에 있는 폐의 에너지, 그죠? 폐경의 에너지를 건드려줘야지 심해 에너지가 자극이 되니까 요걸 같이 만져줬더니 여기 증상이 없어졌어. 그리고 또 심장과 연관되어 있었던 호흡하고 연관되는 근육들 풀어줬더니 좋아져. 이렇게 치료의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고객이 왔을 때 일단은 모든 고객은 어떤 공식적으로 풀어줘야 될 게 있다. 피를 돌게 해줘야 되고요. 몸을 중력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치유 반응이 작동을 할 때 복식호흡을 시키고 내장기의 기운을 풀어놓으면 몸에서는 일단은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명 중 5명, 6명이 이 동작에서 치료가 돼버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프다는 현상에다가 파스 붙이는 거에 연연할 때가 있는 것처럼 거기만 만지고 있다는 거죠. 수기의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피가 흘러가는 원리와 그 다음에 치유되는 에너지를 먼저 만들어주면 자연적인 몸에서는 내 몸에서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더라. 우리 뭘 도와줘야 돼요? 그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자세와 또 신경이 흐를 수 있는 자세와 중력선에 들어올 수 있는 자세와
종아리를 풀어서 피를 돌려주는 자세와 호흡을 못하면 배에다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시키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 자체가 결국 치유의 에너지를 돌린다는 거죠. 수기를요 되게 잘하고 싶대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신 교수님처럼 되게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건데 고객이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왜 제가 치료하면 좋아지는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치료하기 전에 고객이 마음이 제가 손대면 좋아질 거라는 먼저 마음이 생겨 있어요. 왜? 많은 영상을 통해서도 봤고 제 경력을 봤더니 신 교수가 만지면 좋아질 거래. 그러니까 몸에서 어떻게 돼요? 두교감의 에너지가 벌써 올라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하면 왜 안 될까요? 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에너지죠. 당신은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이거 뭐 잘 아세요? 이거 몇 년 했는데요? 누가 드렸는데요? 자꾸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오래 공부했고 경험치가 많고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고객은 여러분들 믿고 따르고 쫓아오겠죠. 그래서 결국 치유의 에너지라는 거는 몸에서 스스로 회복 받으려고 하던 그 느낌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혈액순환, 그 다음에 치유 반응, 그 다음에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반응 모든 거를 결국 하나의 사이클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끝에.